개발 협력은 사이언스가 아니다.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디지털 전략들이 들어가야 될 시기가 맞습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더 큰 역할을 해주길 원하고 그건 동시에 저는 최근에 또 개발 협력 관련된 문건들을 이제 보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계획들이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이제 나온 여러 가지 문건 중에 인상 깊었고 또 우리들이 한번 그걸 스터디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나의 이제 벤치마크가 되는 거죠. 대상은 우크라이나 재건이지만 여러 가지 함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크게 제안을 했던 게 4개의 영역인데 첫 번째가 그 재원의 규모, 두 번째가 우선순위,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정책 조정, 코디네이션,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성과, 우리들 흔히 아는 성과 평가 및 M&E 나가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주목할 그 첫 단에서 얘기했던 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같은 경우가 마샬 플랜과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마샬 플랜 같은 경우는 미국이 주도한 단일한 공여국이 16개 유럽 국가들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였고 반면에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나 최근에 그들이 개발협력 사업들은 공여자들이 복수이고 민, 관, 그다음 국제기구 포함해서 도너들이 굉장히 많은 참여를 하고 과거에 어떤 하나의 공여국이 여러 개 했던 마샬 플랜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장점은 다양한 펀딩 소스들이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두 번째 질문부터 우선순위부터 이제 굉장히 갈등의 소지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공여국 또는 공여기관별로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공여기관이나 국은 인프라 구축이 먼저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그 참여자들은 인도적 지원이 먼저다. 우선순위가 굉장히 다른 거죠. ICT에 관심 있는 국가나 공여기관들은 전통적인 유선을 넘어서서 바로 무선 5G로 가야 됩니다. 개별적으로는 필요하기도 하고 또 타당한데 그게 하나의 집합으로 모이면 1+1이 3이 되는 시너지 선순환이 아니고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우선순위 선정 및 정책 조정, 코디네이션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 효과성에 대한 평가. 그래서 1년에 그 4개의 지점들이 우리 한국 지금 ODA에 주는 시사점이 물론 교과적으로 다 알고는 있으나 실제 현실화됐을 때 과연 우리들은 적절한 규모의 기여를 할 만큼의 준비가 돼 있는 거냐. 두 번째는 우리 국익에도 부합을 하면서 또 우리 국격을 더 끌어올리면서 국제사회가 정하는 암묵적인 우선순위에 우리들 아젠다를 넣을 수는 있는 거냐.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주체들 간의 경쟁, 갈등이 있을 때 우리 코이카를 포함한 개발협력의 선도적 기관들이 주도적으로 그런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거냐. 우리가 개발협력 하는 사람들의 모두 공통점인 덕성이 첫 번째가 인내지 않습니까? 수원국의 발전을 좀 더 지켜보자. 시간이 걸린다. 저는 이제 중요한 게 개발협력은 많은 분들이 동의하겠지만 사이언스가 아니다. 과학이라 하면 인풋이 있으면 기대하는 바 또는 정확한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국내 정책 자원 투입의 정책 효과도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 개발협력은 대부분의 수혜자가 또 상대국인 경우가 많아서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리하게 그 효율성 중심의 사고는 조금은 지양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게 또 합리화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를 보면 지난 40-50년 동안 해방 이후에 가난했던 나라 우리들 기억 속에 있는 거는 개발도상국 우리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이 그 다음에 중진국 막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90년 지나면서 우리도 선진국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 최근에 이제 글로벌 중추국가 강대국 지난 40-50년 동안 대한민국의 발전 단계 또는 국가적 정체성도 그렇게 많은 단어들이 등장을 했던 거죠. 그게 의미하는 바는 해당 국가의 역량을 우리들이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잠재력을. 현재적 역량은 매우 부족했으나 기대 수준의 비전들이 그런 걸 돌파해낼 수도 있었던 거고 우리들 역시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들이 파악하는 수원국의 사회경제적 정책 조건들이 이마이마하니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면 말은 될 수 있으나 역사적으로 훗날 전혀 다른 잘못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의 지금 과제들이 수원국 또는 파트너 국가들과 정책 네트워크를 더 긴밀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재원을 들고 가서 미팅 몇 번 했다고 네트워크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깊이 있는 네트워크,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 국가를 리드하고 있는 그룹들의 비전 또는 그들의 역량 파악을 하려면 끊임없이 또 사전에 사후에 집행 단계에서 단계별로 내부에서는 친밀한 전략들을 세워가면서 그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개선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긴급 대응하는 이런 것들 이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독일에서는 아예 전환기 원조라고 그래가지고 트랜지셔널 디벨롭먼트 어시스턴스라고 해서 아예 하나를 새로운 유형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적 있게 긴급 대응하는 거, 그다음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성, 효과성을 강조하면서 개발 협력하는 거, 그 사이에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 또 그런 거의 특징은 이제 위기가 딱 예를 들어 만약 전쟁이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실제 현장에 들어가는 게 어려우니까 인근 국가에 거점 국가를 정해놓고 거기서 이제 뭐 지원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나름의 집행 방식들을 만들어 가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좀 우리나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게 이제 물론 우리나라 그 단년도 예산 구조에서는 좀 불가능하긴 하지만 프로그램 원조로 갈 수 없어서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한테 꼭 필요한데, 뭐 이런 글로벌 사회에서의 이런 트렌드가 있다 이런 건 우리끼리는 얘기하지만 사실 국내에 있는 다른 부처를 설득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어디가 2010년 이후에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관료주의적 요소들이 되게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만 플래닝하는 기간만 한 2년이 들어가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2010년 이전에 비하면 체계적으로 바뀌고, 그럼으로 인해서 집행의 효율성이나 그 기관 간의 중복으로 인한 효율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지금과 같은 이런 빨리 대응해야 되는 위기 상황에서는 이게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코이카 입장에서는 사실은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이런 글로벌 위기 상황에 더 잘, 더 즉각적으로 대응할 정도로 충분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원고 협력국가의 이런 파트너십도 좀 질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제 위기 상황 하에서 그 위기가 나타났을 때 우리 한국의 코이카에 위기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정도의 관계를 갖고 있는 협력국, 이거는 그냥 뭐 정치적인 이런 걸 떠나서 시스템적으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과연 코이카 사무소에서 본국에 있는 우리 코이카 본부로 보고를 하면 이게 위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갖춰져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 측면에서 그 협력국가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이카 입장에서 요새 그런 변화가 있는 걸로 뭐 외부입에서 듣긴 들었는데, 뭐 예를 들면 그 나라의 각 섹터별로 리드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코이카가 몇 개 나라에서 과연 섹터를 리드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코이카 전사 성과지표로도 한번 잡아보면 좋겠다고 우리 실장님에게 건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주목을 하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더 큰 역할을 해주길 원하고, 그건 동시에 코이카도 더 큰 역할을 해주기를 이제 원하는 건데,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약간 주변부에 머무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협력국 내에서 한 섹터를 리드하는 그런 국가로 하면서 그 협력국가의 관계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개발협력이 정말 종합예술이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섹터별로 그 수원국에서 전체 코이카가 하는 뭐 재원의 관점에서 좋고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장님께서 코이카 내부에서 그런 고민을 하신다면 중점 협력국도 좀 조정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연계성과 체계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섹터별로 본다면 우리가 뭐 디지털 분야를 굉장히 많이 해왔고 강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또 디지털 분야의 중요성은 사실은 여러 가지 행위자들이 있을 때 정보 공유를 통해서 다양하게 어떤 개발협력의 효율성도 제고하고 투명성도 높이고 할 수 있는 전략들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디지털 전략들을 논의를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시다가 사실은 스웨덴이죠. 2005년에 그때 파리 선언 나왔을 때 그때부터 디지털 전략을 CPS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CPS 안에 디지털 전략들이 들어가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디지털 분야를 토대로 여러 가지 섹터 간 연계성들을 확보하고, 예전에 뭐 섹터 와이드 어프로치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좀 통합적인 개발 협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디벨롭먼트 파이낸싱 측면에서 본다면 향후 몇 년간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글로벌 경기 침체도 있고 뭐 다양한 양적완화를 각국 정부들이 했기 때문에 특히 선진국의 재원들이 많이 없고, 그리고 금리도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는 사실은 시장 유동성도 없기 때문에 재원들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다고 좀 예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략이라는 거는 결국은 우선순위거든요. 재원이 100 있으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건데 코익하던 어디든지 간에 국제개발협력을 하면 그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사업 대상지는 160개고 논의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될 대상은 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ODA의 플레이어들이 47개 부처 플러스 지자체이고 이게 공공기관 레벨로 내려가면 100 몇 개 되는 거고 사업 건수는 한 1,600건 1년에 이런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재원을 집중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하기가 쉽지 않아요. 게다가 이거는 국내 이제 플레이어들만 얘기하는 건데 해외로 가면 가자 UN 기구들이 40몇 개 파트너 국가, 협력 대상국 안으로 들어가면 협력 대상국 안에도 정부 부처들이 쫙 경쟁을 하고 있고 ODA를 받기 위해서 그런 속에서 이제 중심을 잡고 이 한정된 재원을 집중시키 이런 프로젝트를 수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방향이 보이지 않는 균등한 재원 배분. 게다가 이제 또 글로벌 복합 위기라고 해서 다층적이 있고 여러 가지 위기가 동시에 오니까 대응해야 될 대상자 혹은 대응해야 될 분야도 쫙 펼쳐지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과 위기들을 코이카로 담고 싶어하고 담아지게 됩니다. 저는 그것의 어떤 국제사회의 표현이 SDG라고 생각합니다. 김은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독일 사례, 코이카가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D와 H 사이의 공백을 메꾸는 그 양자의 세계를 합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고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고민 중에 있고 아마 내년쯤에는 가시적으로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이카야말로 개발협력 지식의 보고이잖아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30여 년 가까이 봉사활동을 했었고 전문가들도 파견되고 있었고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 국제기구에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경로들의 어떤 토대가 되는 재원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이카에 연결된 젊은 인력분들을 또 양성하고 또 계속 지원하고 하는 것들이 멀리 보면은 한국 개발협력의 근육을 키우는 굉장히 좋은 재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저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코이카 협력요원으로 탄자니아에 갔다 왔습니다. 탄자니아의 킬리만자로 산 아시죠? 거기 산 중턱에 있는 작은 세컨더리 스쿨에 컴퓨터 단원으로 파견됐는데 현장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또 20대 때 자원봉사 많이 가니까 나중에 국제기구를 가고 뭐 하더라도 저는 로컬에서 현지인 분들과 하나가 돼갖고 했던 경험이 다른 어떤 경험보다도 너무 소중한 것 같더라고요. 전문가 역량을 갖춘 분들이 개발협력 현장에서 또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사기업으로 갈 수도 있고요. ESG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지원들 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